치유가 영성가 또 이 빛의 일꾼 그런 표현도 요즘은 좀 자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정치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이해, 철학은 뭘까? 이 부분은 이제 저의 의견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3년 동안,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또 더 적게 말하면 최근 3개월 동안 저한테는 이 문제를 대단히 빡세게 질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든 정도로 저한테는 중요하고도 심각하고 내가 앞으로 내딛어가는 걸음에 직결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컬러를 가지고 있는 걸 아니까 오히려 발언이 자유롭지 않았고, 여기 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치유 영성을 위해서 왔지 정치적 견해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자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기가 전례 없는 그런 혼돈과 대전환의 시기이고, 많은 그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시기에서 가장 어려운 측면은 무엇 때문에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가 오리무중이다 라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이나 분석가들이. 근데 지금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들은 주어지는 정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신념 체계를 증명하는 정보들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것 같고, 저 또한 마땅히 그럴 것인데 저라고 다르고 별 수가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혹독하게 질문을 하게 되고 저 자신을 의심하고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혹독한 두려움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벗어나는 시기에 접어들지 않나. 단정은 할 수 없는데 사람이 뭐 그런 질문 속에서 오래 견딜 수는 없잖아요. 지도 살려면 빠져나와야 되니까요. 그 질문을 빠져나오는 구멍이 나는 치유가이고 영성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우리 예식에서 그 반야신경에서도 저에게 그 등대가 되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또 우연히도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반야신경 역해라는 책이고요. 예전에 반야신경 공부를 했지만 지금 좀 다른 각도로 지금의 제 입장에서 이렇게 천천히 신중하게 독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모든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공하다. 그것이 나의 진실이 되겠다. 나의 진실이다. 내가 영성가이고 치유가고 수행자라면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출발하지 않으면 난 여기서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결정하고, 그 질문에 대한 나의 선택, 답을 먼저 결정하고 그 결정된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관점과 시선에 따라서는 편파적이거나 귀신 씨나라 까먹거나 비현실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진리란, 관점이란 객관적으로 합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더더욱이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누구이며 내 진리는 무엇인가를 먼저 선택하고 그 눈으로 세상을 더 철저히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겨우 이 지경을 심리적으로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그 반야신경의 그 화자의 말을 빌어서, 혹은 우리가 아는 부처님의 말씀을 빌자면, 모든 것이 공하고 오온이 공하고 수상행식 모든 것이 공하다는데, 나는 그러하다라는 거를 전제로
지금의 상황과 사람과 세월을 봐야 되겠다.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렇게 선택한 나 자신이다. 이것은 객관적 진리가 아니다. 나의 진리다. My truth.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나의 진리입니다. I am my truth.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내가 진리인 거죠. 그럼 여기 저의 이런 관점으로 보면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당신들이 진리인 겁니다. I am my truth. You are your truth. Your truth. Your truth. 존재 자체가 우리는 진리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께 이것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선택하신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서 현존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수하게 100% 나의 진리로 현존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해탈을 해야 가능할 거예요. 예수님 경지, 부처님 경지를 가야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안에 나의 진리가 있고 나는 그 진리로서 현존하는 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결론, 나도 여러분도 세상의 전투 앞에서 나의 진리, 나의 평화를 희생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저의 그 다음 결론입니다. 이게 저한테 왜 중요한 말이냐면 괴로웠으니까요. 저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까 유가은님처럼 20대 때부터 정치적인 색깔이 강해서 20대인가 30살 때인가 구치소도 다녀오고 막 그랬잖아요. 또 제 가족사에서 제 동생이 어떤 정치라기보다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이고요. 그러니까 제 삶이 그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에 시선을 안 돌릴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돌린 거예요.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을 7년 동안 직시할 수가 없었어요. 법무부 군인으로 갔다가 법무부로 배속받아서 그걸 어떻게 직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30대는 그런 무감각, 사실상의 깊은 우울증 상태에서 그냥 일중독으로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말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나는 더 깊이 정치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와서 치유가로서 공동의 사회적 실천을 해보십시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정치는 제 시선의 전면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톡방에 블로그에 몇 번 고백했지만 한국 사회가 제가 한국을 떠난 이후에 한국이 너무나 급격하게 발전하고 달라진다라고 느꼈고, 그것이 어떨 때는 눈이 부시고 어떨 때는 미래에 대한 어떤 낙관을 하게 했고 제 삶의 선택에 실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힐러로서 그냥 장사를 뿌리 내릴 수도 있었지만 그 기반을 사실상 버리고 한국에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고 이랬던 것들이 그런 맥락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관이 얼마나 순진하고 허무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때 제 삶의 이 기조가 혹은 발밑이 혹은 제 심장이 다시 흔들리는 것 같은 거죠. 저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욕망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집을 갖겠다, 좋은 차를 사겠다,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 확신이 흔들릴 때 삶의 걸음 자체가 내가 휘청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벌어지는 전투에 나의 평화를 갖다 바치는 것이다 라고 느꼈어요. 나의 평화를 희생하는 것이다, 바깥 세상의 전투에. 그러면 내가 독립운동가고 내가 정치인이고 시민활동가라면 그렇게 헌신하는 것도 자신의 진리를 사는 방법이지만 대전제, 나는 치유가이고 영성가이다 라는 대전제 하에서 그것은 나의 모순인 것이죠. 세상이 어떻든 사회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그의 마누라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감정이 출렁이는 것은 병가지 상사지만
늘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서 나의 삶의 걸음이 휘청거리고 나의 평화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내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심각한 자기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저의 제안은 세상의 정치와 사회와 뭐가 어떠하든 당신들의 평화를 희생시키지는 마세요. 그러자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평화를 찾아야만 되는 거죠. 평화는 어떻게 찾아지는가? 무조건 평화로운 거죠. 나에게 고통이다, 정의롭지 않다,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고통을 주는 그 모든 요소에 대해서 그 공함을, 그 실체 없음을 내가 내 안에서 답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반야심경의 가르침이고 예수의 가르침이니까요.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말라 네 안에 찾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니까요. 그러니 세상에서 고통이 나를 흔들어 놓는다. 불의가, 부정의가, 진리 아님이 나를 괴롭히고 흔들어서 내가 발을 뗄 수가 없다라고 느낄 때 그런 것에 반응하는 나의 오온을 점검하고 나는 무조건 평화롭고 극강의 행복과 기쁨 속에서 세상을 봐야 되겠다. 이것은 매우 미묘해서 이제 그러니까 네가 현실 도피 해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영성의 그 평화라고 하는 거는 외로운 섬 같은 것 같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썼었는데요. 그럴지언정 그것이 내가 선택한 나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평화롭고 무조건 행복하겠다. 무조건 기쁘겠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이 그게 뭐 바이러스가 됐든 인간이 되었든 사법 불공정이 되었든 경제적 불평등과 부자유가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나는 나의 진실을 진리를 희생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서 생각하겠다. 뭘 할지. 이것이 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안 갖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 실천을 안 하겠다는 뜻도 아닌데요. 관심을 갖고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불행하다면 그건 나의 진리에 모순된다. 그러면 불행하지 않으려면 모든 의미가 공하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려면 나와 다른 선택을 하는 인간 존재, 이 지구상의 인간 동료들의 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스펙트럼까지 펼쳐져 있는 존재들의 선택마저도 그들의 여정이다라고 내가 진실로 허락할 수 있는가. 입으로는 맨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살거든요. 각자의 여정이야 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 밑에 깔려있는 욕구, 나의 욕구 저것들이 이 민주당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저것들이 하는 이 나의 이 물밑에 있는 강력한 컨트롤 욕구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려놓고 바라볼 수 있는가. 뭐 욕을 하든 투표를 하든 뭐 어디 가서 뭐 빨간 걸 둘러매고 피켓을 하든 뭐 어디 가서 뭐 자원봉사를 하든 간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이 그 평화의 의식 허용하는 거죠. 컴패션.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나는 그 방향으로 있는 힘을 다해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뀔 것 같아요. 내가 그러한들, 우리가 다 같이 그러한들 안 바뀔 텐데 적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아 그래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한 30년 살아보려는데 열 받아서 한 10년만 살다 갈겨. 뭐 그래도 no problem이다. 30년 살면 거룩하고 10년 살면 뭐 안 거룩한가 그런 거 없다. 그냥 나는 그냥 빨리 내가 할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있다는 그 다음 단계가 나는 몹시 궁금한 사람이니까 뭐 길고 짧고 여기 지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안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육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실로 네가 그러하냐라고 하는 또 아주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내가 진리이고 내가 세상의 일부라면 이 작은 세상에 내가 살다간 그 자리에만큼은 불굴의 평화가 남으리라. 평화의 에너지는 지구에 코드로 새겨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서 입을 열면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살 거니까 우리가 교류하면서 나는 이 평화의
매트릭스는 그게 작든 크든 유지되고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걸 나누다 가면 되는 거다. 뭐 지구상에 사람이어서 뭔 대단히 거룩한 일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방울의 평화의 공간으로서, 그리고 나누는 그 사이에서 살다 가면 이 세상 중에 그 일부만큼 평화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던 거다. 충실한 진리가 살아 숨쉬었던 거다. 그게 바늘구멍만큼이 될지 한 종지만큼이 될지 운이 좋아 뭐 조금 커질지 그건 뭐 I don't care. 남아있는 후손한테 살짝 미안하지 뭐, 그지? 나한테는 뭐 I don't care잖아요. 그래 살다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어째 운이 좋아 조금 더 커져가지고 어머 우리가 뜻하지 않게 세상에 조금 기여가 돼가지고 어머 세상이 좀 달라졌어? 그러면 야 10년 있다 30년 있다 달라졌어? 뭐 이러면은 그땐 좀 이제 뿌듯하게 애들한테 큰 소리 치면서 꼰대 노릇하면서 봐라 좀 큰 소리 치고 가고, 그죠? 그 정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 생각을 정리하는데 드라마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미스터 션샤인을 제가 석 달 동안 죽자고 반복을 해서 봤는데 가장 어두운 시기에 어떤 되게 극적인 선택을 하는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다 싫고 저는 이제 멜로드라마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영화 출신인데 평론가하고 막 대학에서 뭐 전임 강사하다 하고 그랬는데 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장르는 멜로드라마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평론가들 사이에 좀 우습게 보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정치는 스토리다라는 것에 그러지 정치는 멜로드라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반응을 하는데요. 그냥 멜로드라마 관점에서 드라마의 감정들을 보면서 거기에 인물도 그 누구의 사랑도 길게 지속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뛰어난 배우와 극본과 연출을 통해서 형상화된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보면서 그 멜로드라마로서 대단히 밀도 높고 완성도 있게 삶을 체험한다, 저 캐릭터들이. 그래서 그 삶이 3년을 나눴는지 5년을 나눴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저 순간 저 담장을 앞뒤로 두고 저 남자 주인공과 저 여자 주인공이 교환하는 그 감정들, 담을 뛰어넘을 때, 또 다시 그 총구 앞으로 돌아와서 삶을 던지는 선택을 할 때, 그게 왜 그러냐면 저의 이해로는 그들은 그 사랑이 이미 충만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살아도 좋고 내가 가문을 버려도 좋고 내가 기착관에서 목숨을 내놔도 좋고 고문을 받다 죽어도 좋고 칼을 휘두르다 죽어도 좋은 또 그 정서적 엄마였던 그 하만댁이 자기 딸이나 마찬가지인 그 딸의 얼마간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죽어도 좋은 그런 선택들이 가능한 게 그 삶의 길이와 상관없이 그들은 내적으로 경험한 것을 이미 충분히 거듭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거창하게 뭐 둘이 결혼해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라고 해서 그 멜로드라마가 완성된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모든 순간순간에 그 감정이 축적되고 완성되어 갔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방식, 만나는 우리들이 사랑을 나누는 방식, 세상에 사랑을 나누는 방식, 또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와 신을, 부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 매 순간의 감정적 멜로드라마 안에서 내가 충일하다면, 가득 차 넘친다면 그럼 그 순간에 내 삶은 완성된 것이다. 10년 후에 30년 후에 뭐 이 공동체가 대단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뭐 어떻게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내일 이 순간, 1년 후 이 순간에 매 순간에 그 멜로드라마를 완성도 있게 이끌어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마음의 정리가 잘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막 방실거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느 톡방에다 썼어요. 그런데 말이죠, 쌤들. 제가 그래서 또 이 성격대로 지랄을 안 한다라고는 약속을 못 드리겠다. 멜로드라마 안에 그 지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이건 참 나의 딜레마다. 이건 뭐 도리가 없다. 그래서 또 뭐 네가 잘못했다 사과하라 그러면 또 사과를 진지하게 하고, 너는 그 짓을 그만두고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가기도 하고, 문을 닫아라 하면 닫고, 뭐 그러면 벌어먹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내가 영성가 치유가로서의 수행이고 실천이라면 나에게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질이 길러지겠구나. 어떤 자질이냐면 힘입니다. 힘. strength. 이 힘이 어떤 의미의 힘이냐면, 아까 내가 도저히 취향도 아니고 용납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존재들에게 아까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아, 너는 그거 하고 싶었구나 하는 수준의 컴패션을 발휘하려면 내가 내면에 대단한 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를 전투로 끌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아가 네가 그냥 그게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하려면 그 평화력, 그 스트렝스 이게 되면 온 세상을 품겠다 야. 나는 이 힘을 기르리라. 그럼 이제 죽어가지고 혹시 부처님이나 예수님께서 장하다 네가 이제 지구와 우주를 위해서 일하는 어떤 꼬마 마스터가 되겠니?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도저히 안 돼요. 저기 하면서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기흉을 길러보랍니다. 그리고 요약삼아 말씀드리려면 그 힘, 그 컴패션이 나를 전쟁과 같은 이 나의 심리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구원하겠구나.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 힘, 그 컴패션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려면 딴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컨트롤 욕구를 내려놓고, 컨트롤 어차피 안 되는데 말이죠. 뭐 법원이 컨트롤이 돼. 검찰이 아니면 VIP 넘버 1, 2께서 컨트롤이 절대 안 되지만은 안 되는 대상을 마음으로부터 내가 우월감을 갖고 너는 하고 하면서 심리적으로 컨트롤하고 싶은 이거를 내가 악착같이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다시 한번 그 선샤인의 유진 초이 캐릭터의 대사를 빌면 이것은 나의 히스토리이자 러브 스토리다. 자신의 여정을 선언한 거잖아요. 저 또한 이것이 나의 여정이다. 나의 히스토리이자 러브 스토리다 라고 선언하고 나의 여정을 그 무엇에서도 희생시키지 않겠다. 그게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희생시킬 가치가 없다. 왜냐? 이것이 나의 진리니까. 진리를 왜 희생시키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자면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해 라고 하는 나의 아젠다. 그것이 충족되어야 나는 내가 보람있고 내가 성공하는 삶이고 이 세상에 왔다간 뭐 아니면 한국 사회가 잘 되는 거야. 이 믿음을 차라리 내려놓겠다. 이 지구는 모든 영혼들의 그 자유의지에 기초한 경험을 하는 학교다. 영혼의 성장을 위한 뭐 유치원인지 초등학교인지는 모르지만 학교다라는 그 말씀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어떤 방향으로 채워져야만 내가 이루는 거다라는 생각을 있는 힘을 다해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가. 또 실제로 이 사회적 정치적 방향에 따라서 자신의 생존 기반과 자신의 명예와 정체성을 다치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현실적인 생생한 고통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넘어섬으로써 나의 진리가 말하는 진짜 나가 내 앞에 새로운 차원에서 펼쳐질 거라는 그 미지의 걸음을 가보겠다. 그것이 아름답지 않을까?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래서 그 미지의 아름다움, 미지의 장대함, 그것에 한번 헌신하고 올인해 보겠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나, 인간 존재의 참된 정체성, 참된 진리에 참여하는 나의 방식, 치유가 영성가의 방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내린 결론이고 또 이런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PPT 워크샵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